산 너머 금산리. 마을방송. 산자락 아래로 푸른 논이 펼쳐지고 그 사이사이 좁은 흙길을 따라 기와집과 슬레이트 지붕집들이 모여 있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던 조용한 마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회관 앞에 새로운 장치가 들어섰다. 앰프와 마이크, 그리고 전봇대마다 매달린 스피커였다. 주민들은 서로 모여서서 고개를 갸웃거덕다.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걸까? 그냥 사람 부르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앞으로는 방송으로 알리는 게 편리합니다. 청소도 회의도 중요한 소식도 이제는 한 번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첫 방송이 시작됐다. 회관 안에서 스위치를 올리자 지지직 잡음이 스피커마다 터져나왔다. 이어 낡은 트로트 반주가 흐르더니 마이크 앞에 선 이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금산리 마을 청소 안내 말씀 드립니다. 마을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이장의 목소리가 삐걱거리며 울려 퍼지자 곧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소리가 왜 이렇게 갈라져?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스피커 기둥 아래로 모여들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이장님 목소리 이상해 하며 깔깔 웃었다. 할머니들은 손바닥으로 귀를 가리며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효과가 있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빗자루, 호미, 자루를 들고 회관 앞으로 속속 모였다. 마을길 곳곳에서 쓰레기 줍는 소리, 잡초 뽑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까지 어우러져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다. 다음날 저녁 스피커에서 또다시 잡음이 터졌다. 오늘 저녁 7시 마을 회의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들은 소리를 듣고 서둘러 준비했다. 일부 어르신들은 날짜를 착각해 당황했지만 이웃들이 알려주자 금세 옷을 갈아입고 회관으로 향했다. 회의가 열린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등잔 불빛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주민들은 차례대로 의견을 나눴다. 올해 논에 물을 대는 순서, 공동 경운기의 고장 여부, 여름철 장마 대비 방법 등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생각을 정리했다. 며칠 뒤, 낮에 마을은 평온했다. 아이들이 들판에서 공을 차고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회관 스피커가 울렸다. 금산리 주민 여러분, 돼지가 길에 나왔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놀란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바라봤다. 아이들은 돼지다 하고 소리치며 뛰어갔다. 남자들은 삽과 자루를 챙겨 들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붙잡으려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길목에는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진흙투성이 몸으로 달리고 있었다. 콧김을 뿜어내며 논두렁을 따라 뛰어가는 모습에 주민들은 우르르 몰려들었다. 차가 오면 큰일 날 수 있어! 길을 막아라! 젊은이들이 앞뒤를 가로막고 어르신들이 팔을 벌려 돼지를 몰았다. 아이들은 옆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구경했다. 잠시 소동이 이어지더니 결국 돼지는 주인의 손에 붙잡혀 우리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서로 웃음을 터뜨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방송 덕분에 이렇게 빨리 모일 수 있었네. 이젠 진짜 요긴하게 쓰이는구만. 그날 이후로 금산리 사람들은 방송 소리가 들리면 귀부터 기울였다. 청소도 회의도 갑작스러운 사건도 이제는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이제 금산리 마을 방송은 웃음과 화합을 나누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논뜰 위로 석양이 번지고 마을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왔다. 주민들은 저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그 음악을 들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산 너머 금산리. 좀도둑.
산자락 아래 푸른 논이 펼쳐지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낮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여름, 마을의 고요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집에서는 닭이 한두 마리씩 사라지고 또 다른 집에서는 고구마밭이 파헤쳐진 채 흙이 흩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여우가 내려왔나 싶었다. 하지만 흙 위에 남은 발자국은 분명 사람이었다. 도둑이 들었다. 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다. 평소엔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누던 이웃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눈을 경계하며 불신이 스며들었다. 아이들조차 장난처럼 니네 집 아니냐? 하고 놀리다가 싸움을 벌이곤 했다. 결국 박 이장이 나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 밤부터 순찰을 돌겠습니다. 모두 돌아가며 지켜야 합니다. 그날부터 금산리에는 밤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사람들은 혹시나 도둑을 마주칠까 긴장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녘 성호가 순찰을 돌던 중 논두렁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다름 아닌 영철이었다. 그의 폼에는 버둥대는 닭 한 마리가 끌려 있었다. 영철 형!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성호의 외침에 영철은 놀라 달아나려 했지만 곧 붙잡혔다. 닭은 퍼덕이며 크게 울었고 곧 사람들은 우르르 모여들었다. 붙잡힌 영철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잘못했습니다. 애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아내도 알아 누워 있고 먹을 걸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마을은 술렁였다. 닭을 잃은 집에서는 울분이 터져나왔고 다른 이들은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영철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다. 박 이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훔친 건 죄입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곧 이어진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다. 하지만 경찰에 넘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웃을 내치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남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영철은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모두 함께 그의 밭을 도와줍시다. 먹을 게 없어 훔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길을 함께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순간 회가 나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다 한두 사람씩 고개를 끄덕였다. 곧 모두가 박 이장의 말에 동의했다. 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철네 밭에 모였다. 허리에 호미를 차고 삽을 들고 하나같이 땀을 흘리며 밭을 일궜다. 며칠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불길은 금세 번졌다. 또다시 감자밭이 파헤쳐지고 옆집 마당에서 옥수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긴장했고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설마 또 영철이 아니겠지? 그런 말이 퍼지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밤. 순찰을 서던 중 성호는 익숙한 발걸음을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옥수수를 자루에 담아가던 영철이었다. 순간 성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형, 또 이러십니까? 불빛에 잡힌 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자루를 내려놓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한번 용서받고도 또 욕심을 냈습니다. 애들 먹일 게 조금 있자 마음이 풀려야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다시 잡히면 끝장인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이번에는 더 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우리 마음을 배신한 거 아니야? 분위기는 싸늘했고 영철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박 이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철아, 우리는 널 한 번 살려줬다. 하지만 네가 우리 믿음을 저버렸구나. 가난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잘못을 반복하면 그건 더 이상 궁핍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경찰에 넘기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곧 이장이 고개를 저었다. 넘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더 큰 절망만 남을 겁니다. 이번엔 영철이 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돕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땀 흘려 갚아나가야 할 겁니다. 마을은 침묵에 잠겼다. 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영철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밭에 나가 허리 굽혀 일할 때 멀리서 몰래 지켜보는 눈길들은 있었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가끔 그의 밭 가장자리에는 이름 모를 채소 몇 포기가 심겨 있곤 했다. 시간이 흘러 영철은 서서히 다시 일어섰다. 두 번의 잘못으로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지만 그 무게를 등에 지고 묵묵히 땀 흘렸다.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그걸 견디고 일어서는 것도 또 사람이야. 농촌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끝까지 살아가야지. 저녁 노을이 금산리 논두렁에 물들고 다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어갔다. 좀도둑 소동은 분명 마을을 흔들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단단해졌다. 가난도 잘못도 모두 품은 채 여전히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산 너머 금산리. 태풍.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드리워 있었고 바람은 들판을 훑고 지나가며 낮게 웅크렸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이야기를 운반하듯 다가왔다. 마을회관 앞 낡은 확성기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금산이 주민 여러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저녁 전까지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그 말은 먼 여운처럼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을은 곧 긴장 속에 휩싸였다. 논둑의 물높이, 허술한 지붕, 소외된 노인의 집까지. 걱정은 골짜기처럼 깊어졌다. 박 이장의 둘째 며느리 미연은 마당에 널빤지와 흙자루를 쌓아두었다. 등에 엎긴 아이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손끝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둑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논의 물 걱정, 지붕의 기와 걱정, 소외된 노인의 집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다. 마을 곳곳이 분주함 속에 잠시 숨죽였다. 여보, 저녁 준비는 어찌 됐나? 기와가 벌써 몇 장 날아간 모양이야. 논둑 또 확인해야 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칠 거야. 저녁 먹기 전에 먼저 돌봐야 돼.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지붕의 기와는 하나둘 날아가고 전깃줄은 끊길 듯 흔들렸다. 아이들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논둑이 무너질까 마음 졸였다. 박영환 이장의 둘째 며느리 미연의 집. 미연은 아이를 달래며 안고 둘째 아들 연호는 바람 속에서 기와를 더 단단히 고정한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섭지 않아. 미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연호가 말했다. 밖이 심상치 않아. 모두 우비를 걸치고 확인해야 해. 마을 곳곳 금산리 주민들이 우비를 걸치고 들판과 논둑을 확인하러 나선다. 비바람 속에 발걸음이 무겁다. 마을 어귀에 사는 김노인의 집. 바람이 세게 불며 기둥이 흔들리고 물이 들이닥친다. 밤의 한복판에서 마을은 위기를 맞았다. 노인의 집 기둥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물이 들이닥쳤다.
그 순간 밭을 보러 가던 연호가 그 장면을 보았다. 서희 엄마, 가서 마을 사람들 좀 불러와. 젊은 사람들 특히 삽자루랑 물 퍼낼 만한 거 들고 얼른 뛰어오라고 전해. 둘째 며느리 미연은 서둘러 마을로 달려갔다. 곧이어 동네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한다름에 김노인의 집으로 달려왔다. 서둘러 집안과 부엌, 부뚜막으로 넘어들어가는 물을 마당으로 퍼냈다. 사람들은 허리도 한번 펴지 않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깜깜한 새벽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잠깐씩 번쩍이는 번갯불에 의지해 비가 들이치는 곳들을 확인했다. 새벽이 오자 바람은 잦아들었다. 태풍은 지나갔고 마을은 정막 속에 젖어 있었다. 논 일부는 물에 잠겼고 지붕은 부서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김노인은 집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에게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아침이 되자 마을 회관 앞에 주민들이 모였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나누었다. 박 이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모여 웃음을 터뜨렸다. 태풍 무서웠지만 다 같이 있어서 괜찮았어. 태풍으로 마을은 부서지고 물에 잠겼지만 금산리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산 너머 금산리. 순자 이야기. 이른 새벽 안개가 논 위에 내려앉았다. 순자는 무거운 호미를 들고 밭으로 걸었다. 손끝이 갈라지고 옷자락엔 흙이 묻어 있었다. 민호야, 밥 데워 먹고 학교 가. 문간에 선 아들이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된 지 오래였다. 남편은 병으로 떠나고 남은 건 빚과 어린 아들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밤마다 순자는 낡은 등잔불 아래서 속삭였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그날 밤 창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혹시 삶이 힘드신가요? 문을 열자 2명의 낯선이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곧 세상에 큰 재앙이 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며칠 뒤 그들이 다시 왔다. 순자님, 당신 같은 분들이 많아요. 다들 처음엔 힘들어했죠. 하지만 지금은 웃어요. 그 말에 순자는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다. 작은 방, 촛불 하나.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하소서. 순자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모임에 갔다. 밭일이 밀렸고 아이 밥은 냉수에 마른 밥으로 바뀌었다. 민호는 혼자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또 기도하러 갔네. 시간이 흐르며 마을엔 소문이 돌았다. 순자가 요상한 데 빠졌다더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자는 서랍 속에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몇 달 동안 모은 돈이 있었다. 이것만 바치면 신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그때 민호가 울며 붙잡았다. 엄마, 그거 우리 밥값이야. 학교 돈도 내야 돼. 순자는 잠시 멈췄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민호야, 엄마는 지금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그 말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마을에 민호가 굶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박 이장이 순자네 집을 찾아왔다. 순자야, 네가 힘든 건 알지만 그건 사람 잡는 짓이야. 애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냐? 순자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나도 알아요. 근데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줬나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모임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새 신도가 돈을 적게 냈다며 교만한 거 아냐?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정말 신의 일일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젠 그만해야겠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순자네 밭, 우리 같이 김매 줍시다.
민호는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학교 보낼게. 그날 이후 순자네 집엔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춘자 아줌마가 따뜻한 밥을 들고 찾아왔다. 순자 씨, 혼자 애 키우는 거 누구라도 힘들어. 그럴 땐 우리한테 의지해야지. 이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순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 진짜 무서웠어요.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시간이 흘렀다. 순자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손에 흙을 묻히며 웃는 얼굴로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활기를 되찾았다. 해가 저물 무렵 순자는 우물가로 향했다. 빨래를 하며 웃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섞여들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는 진심으로 따뜻했다. 혼자선 버겁던 삶이도 이웃과 함께라면 다시 웃을 수 있는 법이었다. 빛은 멀지 않았다. 바로 곁에 사람들 속에 있었다. 산 너머 금산리. 금산리 첫 관광. 논바람이 잠잠해진 초여름 저녁, 금산리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기대가 엇갈려 있었다. 박영환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농번기도 끝났으니 우리 마을 사람들 한 번쯤은 놀러 나가 봐야지요. 관광버스 타고 바다 구경 갑시다. 순간 회관 안은 술렁였다. 바다라니 그 먼 데를. 산이 더 낫지 않겠어? 의견은 둘로 갈렸다. 한쪽은 파도 소리를, 한쪽은 솔바람을 주장했다. 오랜 실랑이 끝에 이장이 달력을 펼쳐들며 단호히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 동해바다와 온천, 이날 아니면 못 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뒤로 조용한 웃음이 번졌다. 누군가는 소를 돌봐야 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돼지 출산이 겹친다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대부분의 집에서 어른 한 명씩은 참여하기로 했다. 평생 처음 타보는 관광버스라는데 안 가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그 말에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다. 관광 전날 밤 금산리의 불빛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여인들은 김밥을 싸고 달걀을 삶으며 서로 간부를 주고받았다. 모두들 아이들은 집에 두고 떠나야 하니 도시락을 2배로 준비했다. 새벽 5시 회관 앞에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하얀 글씨로 적힌 금산리 마을 관광이라는 문구가 햇볕에 반짝였다. 그런데 출발부터 혼선이었다. 6시라 했잖아. 아니야, 7시라 했지. 시간착오로 한직이 늦게 도착해 버스를 놓쳤다. 그 집 아주머니는 길가에 서서 점점 멀어져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참, 이런 날도 있구나. 버스 안은 곧 들썩였다. 이장은 앞좌석에 앉아 명단을 확인하고 마을 어르신들은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다. 고향의 봄이 이어지고 누군가는 박수를 맞췄다. 버스는 논길을 벗어나 아침 햇살 속으로 길게 뻗어나갔다. 2시간쯤 달렸을까 강원도 입구의 휴게소에 들렀다. 사람들은 화장실로 매점으로 흩어졌다.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돌아오던 이장은 인원을 다시 세다가 얼굴이 굳었다. 한 분이 안 보이는데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상황이 드러났다.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이 비슷한 색깔의 다른 관광버스에 잘못 올라탄 것이었다. 그 버스는 이미 출발한 뒤였다. 휴게소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이장은 경찰에 연락했고 관리소와 통화하며 이리저리 뛰었다. 누군가는 걱정스레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허탈하게 웃었다. 한참 뒤 경찰차 한 대가 휴게소로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머쓱한 표정의 어르신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버스가 다 똑같이 생겨서 말이지. 미안하이. 사람들은 웃음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긴장으로 굳었던 분위기가 그제야 풀렸다. 점심 무렵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푸른 물결이 햇살을 받아 부서졌다.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바다를 보네 라며 감탄했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앉아 조용히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남정네들은 모래밭에서 즉석 씨름판을 벌였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다. 점심엔 김밥, 수박 그리고 막걸리 한 잔이 돌았다. 그 맛이 유난히 달았다. 온천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얼굴엔 피로보다 웃음이 많았다.
따뜻한 물속에서 어르신이 말했다. 살아서 이런 호강도 다 해보네.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장은 조용히 생각했다. 오늘 하루 이 사람들 마음속에 평생 남을 거야. 해가 지긴 무렵 버스는 다시 금산리로 향했다. 창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물들고 버스 안은 절반은 노래, 절반은 잠소리였다. 놓친 집 이야기, 잘못한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 속에서 이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환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는 산으로 가요. 다음엔 더 큰 버스 밀립시다. 이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금산 이 사람들도 이제 세상 구경할 줄 아는 겁니다. 밤이 내린 들판 위로 버스의 불빛이 천천히 사라졌다. 서툴고 소란스러웠지만 그날의 웃음과 설레임은 금산리의 첫 역사가 되었다. 그날 마을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 문을 열었다. 산 너머 금산리. 우물 이야기. 햇살이 이슬 위로 번져가며 마을을 깨운다. 금산리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닭이 울고 장독대에는 김이 오른다.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골목을 달리고 어른들은 밭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날 아침 고요하던 마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시작은 단 한 줄기 말다툼이었다. 박신의 며느리 미정은 새벽부터 빨래를 하러 나왔다. 햇살이 막 언덕을 넘어오기 전 공기가 차가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커다란 고무대야를 들고 마을 우물가로 향했다. 하지만 우물가에는 이미 김신의 아내 선영이 물을 깃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물이 맑을 때 하는 게 좋아서요. 짧은 인사 뒤 미정의 눈이 우물 가장자리를 스쳤다. 이 우물은 두 집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땅 측량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누구의 땅 위에 있는지 애매해졌다. 미정의 입에서 조심스러운 말이 흘렀다. 이 우물 원래 조이밭 안쪽에 있었던 거 아시죠? 선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저희 쪽 땅이에요. 짧은 대화가 점점 냉기로 바뀌었다. 말이 겹치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물이 우리 땅에 있는데 왜 남이 쓰죠? 누가 뭐 훔쳐갔답니까? 물은 하늘이 주는 거잖아요. 그 순간 물동이 속에서 넘친 물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튀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감정이 터지는 친호 같았다. 그날 오후 마을 장터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금산리에서 우물 때문에 싸움 났대. 사돈도 원수가 된다더니 세상에 별일 다 있네. 며칠 뒤 두 집은 말없이 돌을 쌓기 시작했다. 논두렁을 따라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리고 그 위에는 나무 편말이 하나 세워졌다. 이 선을 넘지 마시오. 그날 이후 두 집은 서로의 존재를 외면했다. 장을 보러 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이들은 서로의 집 앞을 돌아서 다녔다. 마을의 공기가 달라졌다. 예전엔 새소리가 들리던 아침에 이제는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물 한 바가지가 사람 마음을 이리도 가를 줄이야. 한여름, 태양이 대지를 짓누르던 오후였다. 논에서는 매미 소리가 귀를 찔렀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숨붓 들어가 있었다. 그때 박신의 헛간 쪽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기 불이야! 아이의 외침과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다. 집더미와 나무 널판이 타며 순식간에 마당 전체로 번져나갔다. 사람들이 달려나왔지만 불길은 너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김씨네 아들 철민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물로 달려가 물을 퍼냈다. 허벅지까지 젖은 채 양동이를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철민아, 안 돼!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불길 앞에 선 소년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였지만 그 눈빛에는 단 하나의 두려움도 없었다. 곧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달려왔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줄을 이었다. 양동이, 냄비, 들통, 손에 잡히는 건 뭐든 들고 불을 향해 던졌다. 뜨거운 공기 속 사람들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이 꺼졌다. 남은 것은 검게 그을린 헛간과 서로를 바라보는 두 집의 시선뿐이었다. 박신의 마당에는 재냄새가 가득했다. 타버린 나무 사이에 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우물가로 향했다. 거기엔 아직 물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물로 김씨네 아들이 불을 껐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철민이에게 다가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철민아, 미안하고 고맙다. 어른들 싸움에 괜히 너희들만 힘들게 하고. 그런데도 어린 네가 이렇게 우리 집을 구했어. 어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구나. 미안하다. 선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불에 탄 먼지가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물이 누구 땅인지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제가 욕심이 과했네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우물가에 모였다. 두 집은 예전에 쌓았던 돌담을 허물기 시작했다. 돌 하나하나 걷어내는 동안 사람들의 손끝에는 조심스러운 화해의 온기가 전해졌다. 새로운 돌담이 다시 쌓였다. 이번에는 경계가 아니라 함께의 상징으로. 그 위에는 나무 편말이 하나 걸렸다. 누구나 함께 쓰는 물터. 아이들이 우물가에서 장난을 치며 웃고 어른들은 다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미정과 선영은 나란히 앉아 물을 길었다. 우물의 물은 여전히 맑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맑은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불길이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땅은 나뉠 수 있지만 마음은 나눌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마을의 저녁이 내려앉을 무렵 우물가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번져갔다. 그 웃음은 오래도록 마을의 공기 속에 머물렀다. 산 너머 금산리. 마을의 첫 자동차. 아침 햇살이 들판 위를 부드럽게 적실 때 마을 입구에서는 낫지 않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르릉, 부르릉. 그 소리는 달구지도 경운기 소리도 아니었다. 금속이 살아 숨쉬는 듯한 쇳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길가에 모였다. 저게 뭐지? 누군가 중얼거렸다. 말 없는 수레 같은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호기심으로 떨렸다. 그 쇳덩어리를 몰고 들어오는 이는 송씨 아저씨였다. 읍내에서 장사로 번 돈으로 중고 자동차를 산 그는 마치 새 보물을 보여주듯 고개를 들었다. 그때 마을 광장에서 광식과 성효가 서로의 표정을 읽었다. 광식은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저게 정말 차란 말이야? 성효는 웃으며 답했다. 기계라는 건 결국 우리보다 힘이 세야 움직이지 않겠나? 아이들은 차 뒤를 따라 뛰었다. 웃음소리가 들판을 울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쇳덩이 괴물에 고정되었다. 김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저건 잡귀가 따라붙는 괴물이라던데? 주민 중 일부는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 사야겠네. 하지만 다른 이는 비웃었다. 기름값, 수리비, 결국 돈 잡아먹는 귀신일 뿐이야. 광식은 멀리서 차를 유심히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게 미래라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될까? 성효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오지. 송씨 아저씨는 그들을 향해 웃었다. 그저 한번 타보고 판단하시오. 아이들은 차에 올라타기 위해 서로를 밀쳤다. 광식도 조심스럽게 차 앞에 다가왔다. 조금 타봐도 될까요? 송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다만 조심해야 한다. 그 순간 엔진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아이들과 광식, 성효 모두 숨을 죽였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새덩어리 괴물을 둘러싼 이야기로 가득 찼다. 송씨 아저씨는 차를 운전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경험은 부족했다. 끼익!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고 차는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졌다. 닭들이 놀라 날아올랐고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광식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건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논위에서 타던 썰매 같아. 성효는 고개를 저었다. 다만 이건 웃음 뒤에 위험이 숨어 있지. 어른들은 긴장했다. 저러다 사람 잡겠네. 며칠 후 송씨 아저씨는 다시 운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동은 꺼졌고 차 위에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올라탔다. 광식과 성효는 마주보았다. 기계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래, 결국 사람 손이 필요하지. 송씨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놈은 내가 뭐라도 말을 듣지 않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잔칫날이 왔다. 잔칫마당에는 향기로운 음식들이 놓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송씨 아저씨는 결심했다. 오늘은 보여줘야겠다. 그는 차를 몰고 잔칫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광식과 성효는 나란히 서서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 광식이 낮게 말했다. 성효는 짧게 답했다.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부르릉, 퍽! 갑작스런 정적. 차 시동이 꺼졌다. 잔칫마당은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남정네들이 모여 차를 밀었다. 하나, 둘, 셋! 쇠덩이는 힘겹게 움직였고 시동이 다시 걸렸다. 송씨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다. 결국 사람의 힘이 필요하구먼. 광식과 성효는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결심이 묻어났다. 해질녘 마을길에는 고요가 내려앉았다. 쇠덩이 괴물은 마을 한켠에 멈춰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차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박 이장은 막걸리 잔을 그리며 말했다. 편리함도 좋지만 결국 사람의 힘이 있어야 움직인다네. 광식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성효는 고개를 흔들며 답했다. 그러네. 미래도 결국 사람의 선택 위에 서는 법이지. 차 시동이 작게 울렸다. 부르르르. 쇠덩이 괴물과 사람들의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새로운 문물은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가져온다. 그것은 마치 쇠덩이 괴물처럼 우리 삶에 천천히 스며든다. 그리고 결국 사람의 힘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산 너머 금산리. 서커스. 가을은 마을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읍내 장터에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흘렀다. 하지만 그날 장터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아이들이 소곤거리며 몰려다녔다. 들었어? 읍내 장터에 서커스단이 온대. 코끼리 나온대. 불 뿜는 사람도 있대. 그들의 말은 전설처럼 퍼졌고 마치 그 소문이 장터의 공기를 떨리게 했다. 철민은 담벼락 너머 장터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나도 보고 싶다. 철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집 마당에는 무거운 목소리가 있었다. 거기 가면 나쁜 사람들이 애들 홀려가. 절대 가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철민이, 오늘은 밭일 도와야지. 서커스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어머니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철민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꽃처럼 갈등이 피어올랐다. 호기심이 불꽃이라면 철민의 마음엔 이미 태풍이 일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밭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부모는 밭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철민은 숨을 죽이고 집을 빠져나왔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가슴은 무겁게 뛰었다. 오늘 아니면 못 볼지도 몰라. 속으로 중얼거렸다. 읍내장터는 소리와 빛으로 가득했다. 북소리와 웃음소리, 호기심 어린 말들이 뒤섞였다. 철민은 친구와 함께 서커스를 바라보았다. 우와, 진짜 코끼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반짝였다. 너무 신기하다. 친구가 소리쳤다. 하지만 순간 사람들의 물결 속에 철민은 휩쓸렸다. 친구와 떨어지고 그는 홀로 남았다. 주위에는 낯선 얼굴들과 장터의 소음만이 가득했다. 영수 어디 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그때 서커스단의 한 단원이 다가왔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철민은 눈물글썽이며 말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친구들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엄마 몰래 왔는데 이러다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저 큰일 나요. 너무 무서워요. 단호는 잠시 철민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렴. 우리랑 있으면 괜찮아. 밭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철민이 없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고 아버지의 얼굴은 굳었다. 철민이 어디 갔어? 그녀는 절박하게 대답했다. 밭일 끝나고 돌아와야 했는데 없네. 아버지는 땅을 내리찍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혹시 진짜 잡히간 거 아니야?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장터, 하천, 뒷산까지 다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부모의 마음은 불안이라는 칼날에 꽉 껴나갔다. 아이 하나의 부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부모의 마음은 절망이라는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해질녘 장터는 한낮의 활기를 잃고 고요해졌다. 철민은 무대 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민아! 철민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며 다가와 그를 끌어안았다. 다신 그러지 마라. 네 없으면 농사고 뭐고 다 소용없다. 서커스단의 단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우린 겁줄 만한 사람들 아니여. 그냥 웃음 팔아 사는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해가 땅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음 날 마을 공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난감 서커스를 흉내내며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고 먼 하늘엔 노을이 깔렸다. 부모 마음은 걱정이 앞서고 아이 마음은 궁금증이 앞선다. 사랑은 경계와 이해, 그리고 함께하는 순간에서 피어난다.